안녕하세요. 환경보건 자료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김석윤 교수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리니어 믹스드 이펙트 모델에 관련된 뒷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모델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모델은 두 가지 이펙트가 있죠. 믹스 이펙트이기 때문에 하나는 픽스드 이펙트가 있고 또 하나는 랜덤 이펙트가 있습니다. 픽스드 이펙트에 관련된 부분에서 모델 선정하는 것은 이전에 회귀 분석을 하고 또 GLM을 할 때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랜덤 이펙트에 관련된 부분도 가장 데이터를 잘 피팅하는 것을 고르는 과정은 유사한데 랜덤 이펙트는 그 공분선 구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제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가상의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이 점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한 개체, 한 사람 또는 동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한 서브젝트에게서 여러 번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X축은 회차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색깔로 구별을 해놨기에 이렇게 빨간 그룹이 있고 그다음 그렇지 않은 그룹이 있고 이 두 그룹은 달라 보인다. 그리고 한 사람한테 굉장히 여러 개의 데이터를 모았구나. 전체적으로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폭이 어느 정도 일정해 보이지만 그룹 간의 차이가 있구나.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림을 대단히 잘 보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를 리니어 믹스드 이펙트 모델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모델의 구조를 본다면 LME 모델로 펑션으로 할 경우에 픽스드 이펙트를 이렇게 써줘야겠죠. Y는 네, 여기를 제가 타임이라고 썼지만 회차로 생각을 하신다면 한 사람의 평균들이 모여서 전체 평균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픽스드 이펙트는 전체 평균을 구하려고 합니다. 랜덤 이펙트는 개인별 평균을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 그룹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일단 그룹 이펙트를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만약에 그룹 이펙트가 없는 경우로 간다면 여기 form 한 다음에 물결 표시하고 1 하면 되는데 그룹을 팩터 처리해서 했다면 그것이 이제 그룹이 두 개가 있으니까는 0을 얘기하는 그룹 0을 얘기하는 랜덤 이펙트가 있고 그룹 1을 얘기하는 랜덤 이펙트가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믹스드 이펙트 모델을 쓸 때 이렇게 구분해서 단계를 나눠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모델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 베타 부분을 분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픽스드 이펙트에 해당되는 부분 그랜드 민이 되겠고요. 이거는 서브젝트 민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귀계수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 모델의 파라미터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은 단차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이 데이터에 맞춰서 본다면 i번째 서브젝트의 t번째 메저먼트가 있는데 그것을 이러한 모델로 설명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모델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은 레지듀얼인데 에러라고 부를 수가 있겠고 각각의 i번째 사람의 j번째 메저먼트에 해당되는 것이 있겠죠. 그리고 이 잔차는 평균은 다 합하면 제로가 되고 정규 분포이면서 그 잔차는 R 매트릭스를 따른다. R 매트릭스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미리 보기 말씀드린다면 한 사람한테 여러 개의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데이터 각각에 대해서 그런 어떤 묶음의 행렬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 더 이제 확장해서 다음 단계 넘어가다 보면 여기에 이제 subject specific mean이 설명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합하면 0이고 즉 그랜드 민보다 절반 정도는 그 평균보다 높은 사람은 또 있을 것이고 평균보다 적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0이 되는 것이고 이것의
subject effect에 관련된 분사는 G 매트릭스를 따른다. G 매트릭스는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설명을 드린다면 여기서는 subject specific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 간에 관련된 subject specific mean의 분산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고 한 사람 안에서 같은 사람 안에서의 분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를 between subject variance, 후자를 within subject variance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상 within subject variance는 잔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G는 between subject variance component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아주 일반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그룹마다 두 개가 다르다면 subject specific mean이 분포가 그룹마다 다르다고 한다면 이렇게 구분을 해서 표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모델링을 할까? 세 가지 모델을 일단 썼는데 뭐 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보신다면 우리는 이 그림 보고서 이 녹색으로 표시한 1번 그룹과 0으로 표시된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룹 제로는 두 개가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픽스트 이펙트 익스할 때는 그룹 민이 다르냐 같으냐 이걸 우리가 GLM에 서든 아니면 회귀 분석에서 검증을 했었죠. 근데 믹스 이펙트 모델에서는 분산이 다르냐 같으냐로 얘기를 합니다. 평균이 같으냐 다르냐가 아니라 이 그룹 제로의 분산과 그룹 1의 분산이 같으냐 다르냐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보신다면 between subject variance가 즉 사람마다의 민이 있겠고 그들의 분산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룹 0와 그룹 1이 서로 무슨 다르죠. 다른데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안에서의 분산들이 존재할 텐데 여러 번 똑같은 값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룹 0와 그룹 1에서 동일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사실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그룹 1은 눈으로 봐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얘기한다면 사람 간의 차이가 그룹 1과 그룹 2가 서로 다른 거죠. 일단 녹색으로 표시한 경우에 보면 사람마다의 평균이 서로 달라 보입니다. 이쪽에 위와 아래가 구별되죠. 근데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그룹은 사람 간의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가 같다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흔들리는 정도, 한 사람만의 정도가 뭐 1번 그룹에서는 너무 녹색에서는 거의 고르게 보이지만 2번도 나름대로 속에서 고르게 보이곤 있습니다. 1번은 1번끼리, 0번은 0번끼리 뭐 그렇게 자기 나름의 within subject variance component 갖고는 있을 수 있겠죠. 서로 같을까요? 아무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고 이런 세 가지 경우를 우리가 각각 모델을 만든 다음에 데이터에 한번 입혀봅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모델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모델을 선정합니다. 모델 1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스크립트로 실습을 할 때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랜덤 이퀄 한 다음에 물결 표시 1 하고 끝내도 됩니다. 물론 그 경우에 이제 물결 표시 1 하고 이 막대기 말을 한 다음에 id를 써야겠는데 subject information이 id에 있고 그것이 이제 subject specific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개의 데이터 나왔다는 뜻인데 이제 이 표현이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 해당되는 표현을 쓰려고 한다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일단 그룹 이펙트가 있다. 그룹마다 between subject variance component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within에 대한 얘기는 여기는 없습니다. 없으면 일단 같은 걸로 봅니다. within에 관련된 얘기를 쓰려고 한다면, within subject variance component를 쓰려고 한다면, 그 부분을 특정을 해줘야겠죠. 여기랑 다른 점은 weight라고 되는 부분입니다. random이라고 선언해주고, 그 뒤에 weight해서 쓴다면, 여기서 그룹 이펙트 가운데서 within subject variance component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3번은 여기에 해당되고, 각각의 해당되는 부분을 보였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모델에서 이렇게 썼는데, 우리가 아까 이 그림에서 보였었던 것은 포인트가 거의 20개 가까이 되죠. 여기서 지금 일단 지면 때문에 몇 개만 안 썼는데, 그 한 사람에게서 측정된 데이터의 개수만큼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G 경우의 뜻은 D, 데이비트 할 때 D 매트릭스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G 매트릭스라고 쓰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랜덤 이펙트에 해당되는 베리언스를 분산을 씁니다. 이 경우에는 랜덤 이펙트가 subject specific한 mean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랜덤 인터셉트에 대한 정보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룹의 구별이 없죠. 아까 약간 말씀드렸던 그건 간단하게 이 부분을 표현하는 방식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건 모두가 똑같기 때문에 굳이 안 쓰면 디폴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모델 2에 대한 얘기. 모델 2는 모델 1과 비교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요 G매트릭스의 컴포넌트를 적용하려고 했는데, 그룹마다 다르게 적용하려면 그룹에 해당되는 각각의 이 시그마 스퀘어 그룹 0와 1이 있어야겠죠. 이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between subject variance component의 그룹 1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룹 2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데이터에서는 그룹 0와 1이지만 편의상 이렇게 구별해봤습니다. 일반형이니까 다르다. 두 개 같다면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번째의 경우에는 자, 우리가 아까 between subject variance component에 해당되는 부분이 G 매트릭스라고 했었죠. residual에 해당되는 부분, residual에 해당되는 부분들에서 그게 그룹마다 다르다, 같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떨까요? 네, 여기 지금 조금 이상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룹 첫 번째, 두 번째 그룹이고 우리 데이터에서는 예, 일관성 있게 하려면 여기도 1, 2 썼어야 되는데 우리 그룹에서는 하나는 제로고 하나는 1이었었죠. 그렇게 눈으로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이 경우에는 between variance가 그룹마다 다르다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within variance가 median variance도 그룹마다 다른 경우입니다. 통상은 같이 놓고 썼었지만 그래서 이렇게 일관적으로 쭉 보였지만 두 개가 다른 그룹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요 weight statement를 써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방법이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이 모델을 구성하고 돌려봅니다. 그래서 그 아웃풋을 얻어놓고 어떤 모델이 가장 적합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이미 그 LM 펑션으로 하든 뭐 여러 가지 GLM에서 했었던 방법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원칙도 똑같습니다. 데이터 핏이 더 좋은 모델을 골라라. 만약에 그 모델 간에 데이터 핏이 통계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하면 파라메타가 적은 것을 고르도록 해라. 자, 그렇다면 이 경우에서는 모델 A1이 나는 것입니다. 비교해 봤는데 통계적으로 이 두 개의 모델의 데이터 피팅 스테이터스는 다르다. 미세한 차이가 아니라 통계적으로 위한 차이가 있다. 그럼 당연히 데이터 핏이 잘 되는 모델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모델 A3입니다.
네, 이론적인 내용은 이 정도이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 R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여기서 멈추고 R 스크립트로 하는 영상은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